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미국의 한 병원에 우애 좋은 형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허스키 형제입니다. 한 마리가 먼저 들어갔더니 다른 한 마리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 주위를 서성이기도 하고 반대편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려보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허.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그 찰나에 잠시 후 문이 열리는데 아이고, 문이 열리면서 마침내 두 형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허스키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소에 뭔가 우애 이런 게 얼마나 남다르게 그 잠깐을 보자고 막 이럴까요, 진짜. 네, 우애가 엄청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엄청 불안하면서 문을 열려고 네. 막 시도하는데 어허. 안에 들어간 허스키가 이름이 블루고 밖에 있던 허스키가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뭐 레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타이탄이에요. 타이탄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타이탄이 블루를 꺼내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에. 마침내 상봉하게 됐는데 네. 저 두 강아지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이 뭐야 이거. 형제 유대감이 아름답다. 네. 타이탄의 순수함이 너무 이쁘다. 어허.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쟤들 혹시 최진봉 교수님 인스타나 이런 거 영상 많이 찍어보면 왜냐면 저 각도가 보세요. 허스키 위에 또 허스키 이거 진짜 나올 수 없는 샷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와, 포즈잖아요. 이거 대박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주인이 많이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이 되어 있나 봐요. 어머, 그러겠죠. 세상에. 안 보세요. 그렇다고 저렇게 금방 올라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수많은 노력과 훈련이 이루어진 것 같다. 결국 주인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SNS에 본인이 좀 자랑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요.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자기의 반려견들이 그런 야.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염 폭발은 무죄인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 감이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북유럽에 있는 국가죠. 노르웨이로 같이 가보실 텐데요. 어허. 길을 가다가요. 저기 멀리서 나를 향해서 이 친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고요? 누군지는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허스키는 아닐 거고네. 저 멀리서 4발 달린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뭐예요, 뭐? 다그닥 달려오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덩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인 키를 저렇게 훌쩍 어머머머. 넘는 높이예요. 어머. 이 친구의 이름은 야생 무스입니다. 어허. 아니 무스가 대체 마을엔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 멋을 내기도 바쁜 무스를 진짜 아니 최진봉 교수님 우리가 지금 네. 본 거예요? 무스라는 건 동물 이름인데요. 네네. 머리에 바르는 무스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제 무지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난데없이 거리를 막 뛰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등치 큰 무스가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놀랬겠나 하는 생각이 와. 드는데 저렇게 시민들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사실 북유럽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가에. 요즘 이제 이 숲속에서는 먹이가 별로 없대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먹이를 찾아서 결국 민가로까지 내려온 것이고 도심에 출몰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이제 기관에서는 저는 무스와 같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앞으로 무스 보면 이런 인사말 꼭 건네주세요. 무스야, 밥 무스? 네, 꼭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요즘 부족하대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혼 여행지로도 유명한 멕시코의 칸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바닷속에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돼서 많은 이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하, 뭘까 이건 또? 수중 산책을 처음 하려는 사람들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일렬로 서 있죠. 그런데 이때 한 여성이 어머머. 손을 뻗는 순간 어머머머머. 몸이 거꾸로 뒤집히고 맙니다. 세상에 아이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만져보려다 중심을 잃고 만 건데 아이고. 머리에 쓴 공기 주입 장치까지 벗겨진 탓에 이 여성은 다급하게 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지금 발버둥 치는 게 왜냐면 보세요. 뭔가 이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코로 여기 다 귀에 막 물 들어오니까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역력해요. 선생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체험 프로그램이 수중에서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생물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 되게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의 안내를 철저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진을 좀 찍어볼까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저 공기 주입 장치가 강한 힘으로 붙들다 보니까 몸이 자기도 모르게 뒤집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벗겨지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방심도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교훈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이 세상에 지구 어디서나 통용되는 거 진리.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가 봐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오늘의 종착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오호. 지난 15일에 중국 광둥성이 네. 강풍과 폭우가 동반된 아주 거친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말 운수 좋은 운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허. 어떤 운전자의 모습인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마침내 몇 번의 시도 끝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잘하네, 운전네. 그때 주차장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나무가 저렇게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마치 그냥 느낌이지만 저 나무가 운전자님 나가려면 빨리 나가세요. 마지막 버틸 힘이 없어요. 제발 나가요. 막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나가자마자 나무가 뿌리채 뽑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찔한 순간이 나가기 전에 만약 차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넘어졌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광둥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날 폭우도 많았고 강풍도 엄청나게 불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 4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차량 주차된 차량은 지금 사고가 난 걸 보이시죠? 네. 위에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된 상태고요. 사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보세요. 아이고. 예, 저 나간 뒤에 나중에 이제 넘어지면서 주차하는 차량들은 4대 정도가 파손이 저 됐고요. 위에까지 합하면 넉 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가 한 석 대, 넉 대고 저 뒤에도 있잖아요. 네, 저 네. 뒤에까지 가면 피해가 더 크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머나. 보험사와 보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무는 돈이 없잖아요. 나무는 돈이 없죠. 네. 근데 이제 보험사가 돈이 있죠.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저런 사고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상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서배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라고 상상을 해봐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피해 손해배상을 일단 저 차주가 보험사에 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 보험사에서 이제 이 손해보상, 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 있지만 혹시 저게 만약 가정이에요? 어느 지자체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그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나무라고 쳐봐요. 가정해봐요. 근데 그게 강풍에 쓰러져서 저렇게 차량을 나머지 저 운전하는 차량은 피해갔지만 나머지 주차된 차량을 덮쳤어요. 그러면 혹시 그 지자체에서도 이 피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풍이 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큰 나무가 무너져서 많은 차량에 손괴 피해를 입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자체가 스스로 배상하거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리가 부실하였길래 크게 서 있던 나무가 뿌리채 흔들리다시피 해서 넘어지고 이로 인해서 차량에 큰 손괴 피해를 입힌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인명피해가 없었다에 그치지 않고 강풍이 분다면은 그 뭔가 나무를 고정하는 지지대 장치 그런 것도 한번 이 고려를 해봐야 될까. 그래야지 미연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1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